포린 어페어즈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CFR 데일리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제 월요일부터 보니까 아마 크리스마스 휴일을 이번 주부터 보내는지 오늘도 소식이 올라오지는 않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포린 어페어즈에 보면은 여기 이제 most recent articles 해가지고 최근의 소식을 싣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뉴욕 시간으로 12월 17일인데 마침 여기 이제 17일자 12월 17일자 소식 이스라엘에 관한 또 중동에서 지금 시리아 문제 시리아 반군들 HTS가 다마스커스를 점령하면서 새롭게 또 중동의 질서가 개편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의 그 질서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여기 이제 아모스 야들린하고 아브네 골로브로 나와 있는데 이 아모스 야들린 이분은 그 마인드 이스라엘이라는 아마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이 마인드 이스라엘의 프레지던트로서 또 이스라엘의 그 공군으로서 활약을 해가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메이저 제너럴이었으니까 공군 장군이었으니까 비행기는 몰았는지 안 몰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란 폭격할 때 어마무시한 300대 가서 폭격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지켜보면서 그 글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비전이나 그 구성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네 골로브라는 분도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마인드 이스라엘, 같은 마인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분이 이제 아모스 야들린이란 리타이어 제너럴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를 했고 여기 마인드 이스라엘 파운드 설립자이기도 한데 여기 마인드 이스라엘 .org 들어가시면은 이스라엘 국가 웹사이트 뒤에 이제 이스라엘 IL로 이렇게 끝나는데 마인드 이스라엘 .org.il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웹사이트로 보이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린 어피어스에서는 지금 이제 골란 하이츠의 이 사진을 시작으로 쭉 이렇게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줄거리를 쭉 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골란고원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이제 갈릴리 호수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갈릴리 호수라고 나오고 요 위에 이제 헐몬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 고지대 옛날에는 백향목 나무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 그 골란 고원 사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렸고 여기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글을 보시면은 등장하는 게 요 이집트가 등장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등장하고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좀 주의를 끌었던 것은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서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자 지구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자 사람들을 위한 정치적인 미래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막 한 번이 아니고 제 기억에 한 6, 7번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그 가자의 하마스 세력들이 이 세력들을 완전히 이제 없앤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다시 평화적인 어떤 그 상태로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정상회담 같은 것도 얘기하면서 이 회담에 참석해야 할 나라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리트 또 리야드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의 그 1대1로에 대비해 가지고 여기 이제 그 이런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서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통과해 가지고 유럽으로 이렇게 가스나 에너지를 수출하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여기에다가 건설하려고 하는 게 제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왜 이렇게 가자 지구의 평화를 생각하고 또 정상회담을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앞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 시리아 지역에 이제 이렇게 이 시리아 지역에 지금 이란이 그렇게 40년 동안에 공을 들인 것이 지금 이제 공백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때가 아니면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런 거를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쭉 그 딥L로 번역을 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이 발생한 것은 2023년 10월 지난해 이제 10월 7일 옥토버 7스라고 옥토버 7이라고 유명한 그 날짜가 아주 영어에서는 유명해졌는데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 서로 이제 비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마스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 헤즈볼라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 왜냐하면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니까 이 헤즈볼라하고 이란하고 가지고 있었던 비전. 또 미국은 또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고 이란과 헤즈볼라는 미국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려고는 소모전을 생각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정상과 워싱턴과 리야드 간의 방위 협정 뭐 이런 거를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비전 중에 어느 것도 실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은 이스라엘 방위군 IDF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방위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 이스라엘 동맹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했다. 또 미국도 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과대를 평가했고 이 정도 뭐 미국이 힘쓰면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됐고 이란이 제기한 지역적 위협에 충분히 대처하지를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에 이제 이 지금 12월이니까 이제 휴전도 있고 그 전에 막 그 이스라엘이 이란 비행기 막 가서 폭격을 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이제 지난 3개월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가장 최근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전복된 그런 것도 있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역적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40년 동안 그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리아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데 원래 헤즈볼라가 거기에 이제 40년 동안 상당한 자원을 투입을 했는데 이스라엘까지 이어지는 육로 통로를 잃어버렸다. 왜냐하면은 이란 그 좌측으로 지도해 보시면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를 통해서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시리아가 지금 아사드 정권이 전복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헤즈볼라와 연합할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러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아랍과 이스라엘 연합을 형성을 해가지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독일하고 영국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로부터 이제 지지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지금 잡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입할 때의 그 지도자가 야야 신와르였는데 이 신와르 지금 이제 고 신와르 이제 사살이 됐으니까 고 신와르
판단 미스를 했다. 자기들이 이제 막 공격하면은 아랍인하고 이스라엘계 아랍인 그리고 팔레스타인들이 새로운 인티파다를 이제 저항을 시작을 해가지고 막 같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판단 미스를 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쭉 줄거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공격할 때 테헤란 이란 수도인데 테헤란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전쟁 비용을 증폭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힘을 약화시켜서 자기들은 이제 핵무기도 만들고 뭔가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또 이란이 생각한 그런 미국이 이 지역에서 더 많이 철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 협정 이거를 이제 뭐 두 국가 투 네이션 그 스트레이티지 두 국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왔는데 이스라엘과 바레인,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관계를 정상화해가지고 주위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면 이스라엘도 하나의 어떤 정부, 팔레스타인도 하나의 정부 그렇게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중동을 이제 태평양하고 연결해가지고 보다 통합된 경제 허브를 창출하는데 중동에서 어떤 친미연합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그 뜻대로 안 됐다. 선거에도 이제 떨어지고 트럼프는 이제 선거에 이기면서 시리아에서 이란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좀 약화되면 시리아에서 군사를 철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생각한 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전이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의 비전과 마찬가지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이 이스라엘의 마인드 이스라엘의 장군님께서 이렇게 전망을 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3개월 동안에 9월부터 9, 10, 11 3개월 동안에 중동 지역의 바람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막 호출기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도 보도됐고 또 3,000개 로켓과 순항 미사일 이거를 해가지고 헤즈볼라 지도부를 살해를 하고 이스라엘 방위군의 명성이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시기가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보복을 했는데 10월 1일 날 181발의 이제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뭐 거기에도 뭐 일부러 주요한 지역을 때리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이렇게 막아내는 게 있었지만 그 중에 막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다시 또 이스라엘이 4월에 공격한 것보다 더 큰 150대 항공기를 배치를 해가지고 이란의 20개 주요 시설을 공격했다는 거, S-300 대공 시스템, 핵무기 연구 시설도 이렇게 타격을 했다고 하는데 S-300 대공 시스템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11월 24일 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이란과 헤즈볼라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휴전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그 휴전 협정을 체결하던 그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 협정을 체결했던 11월 20일 같은 날 터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이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이제 군사 작전을 시작해가지고 채 2주도 안 돼가지고 13일, 14일 그렇게 해가지고 알레포에서 이들렙에서 하마로, 하마에서 다마스커스로 단숨에 그냥 해서 아사드 정권을
몰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과 지금 시리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이 중동 지역에 리더십 공백을 지금 이미 이제 형성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백을 이스라엘이 지금 잘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Coalition of the Willing, 의지의 연합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순위파 아랍 국가들 간의 온건한 지역 동맹에 대한 일관된 전략적 비전을 명확히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와 터키하고 이제 카타르에서는 여기 무슬림 형제단이 아마 영향력이 있는가 본데, 거기에 무슬림 형제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통일 전선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미래를 제공해야 된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정치적 미래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여튼 이 문단 안에서 6번, 7번을 강조하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돼?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또 흩어지면은 주변의 나라들에게 눈총을 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도 비난을 받게 되고, 또 다시 또 막 그거 빌미로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어떤 정착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그럴 것인가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정치적 미래를 제공해야 하고 이스라엘을 미래의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시 또 이제 팔레스타인 하면 또 막 그것 때문에 주변에 아랍이나 또 다시 흩어졌던 하마스, 헤즈볼라가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막 인티파다 다시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언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복잡한 노력을 주도해야 되고 아랍의 협력을 통해서 중동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 해가지고 첫 번째 또한 해가지고 이제 두 번 더 있는 거 보면 세 번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리야드 같은 중동의 주요 도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중동 재편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든 행위자, 팔레스타인도 여기에 또 대표도 포함해야 된다. 팔레스타인도 같이 함께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이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아랍, 이스라엘 동맹의 수립,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 간의 정상화 과정의 진전, 여기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만약에 파이프라인이 지나가고 또 가자 지역으로 파이프라인이 지나간다면은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강조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이 풀리게 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조금 지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역 안보 프레임워크의 구축, 또 여기도 이제 가자 지구 해방 로드맵, 여기도 가자 지구가 나오고 있고, 또 이란과 무슬림 형제단은 또 이렇게 두세 번 등장하는데,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해서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팔레스타인 구성 요소를 포함한 지역 비전을, 여기도 팔레스타인 또 언급을 하고 있고, 정상회담에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정치적 미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장기 전환,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부드럽게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 철저하게 실패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또 가자지구 재건 여기에 나오면서 그 영토가 완전히 비무장화 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왜 비무장? 그 안에 벌써 가자지구 안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어떤 군 기지가 이미 있다는 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벌써 딱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비무장화를 진행을 하고 유연하게 진행을 하면서 뭔가를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다른 중동 국가들은 기름 장사를 해가지고 재미를 좀 보는데,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에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거기 이제 지중해에 막 석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유럽에다가 지금 수출을 하려고, 에너지를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또 이 아랍이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감독하고 전략을 수립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주도는 이스라엘하고, 미국 너희는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있으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 위원회나 그런 것을 할 테니까 미국은 감독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그런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두 문당 앞에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앞에서 이제 1, 2, 3 해서 계획을 말하는 것들이 미국과 아랍의 이익, 걸프 국가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정치적 지평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 팔레스타인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제 생각에는 두 국가 전략이, 두 국가 해결책이 되지 않더라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제 좋은 정착지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평화롭게 살아가면은 좋지를 않을까. 미국은 그동안에 이제 석유가 이렇게 관련이 돼서 셰일가스가 나오기 전에 70년대는 계속 그 이후로 중동 정책 혼란을 일으켜야만이 거기에서 석유를 많이 팔아가지고 중동의 어느 나라가 패권을 장악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정책을 취해 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지나고 조금 뭔가 정리되어가는,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면서 인해서 좀 정리되어 가지 않는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 이스라엘을 중심한 아랍의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하든지 그런 정상회담은 미국 중앙사령부, 이스라엘 국방군,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군대가 이끄는 전담 태스크포스가 있어가지고 미사일 문제라든지 해상 항해하는 문제라든지 시아파 수니파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또 정보 공유 문제, 이러한 것들을 그 전담 태스크포스에서 정상회담에서 이제 논의를 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기 위한 전략을 특별히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든은 이제 1월 20일, 내년 1월 20일 날 물러나고 트럼프가 오게 되면 트럼프가 미국이 시리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이란의 입장이 약화되는 시기에 시리아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의 공백기를 이스라엘은 잘 이용해야 될 것이다. 이 마인드 이스라엘을 설립한 이들랩 장군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얘기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제 네탄야후의 극단주의라든지 이 잘못하면 이 물을 흐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분이 포린 어페어즈에서 이것을 이 글을 이렇게 실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전체 이제 어떤 CFR이라든지 CFR하고 포린 어페어즈하고는 이제 같은 어떤 맥락에서 같이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렇게 된다면은 중동이 이렇게 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대한민국도 석유를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중동의 안정이 대한민국에 더 좋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